보험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굳이 어머니께서 오래 고생하시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어머니가 고생하시게 할 필요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북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논밭 사이로 스며들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74세의 정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파도 손에 익은 농사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내 손으로 키운 고추를 보면 기운이 난다니까. 정부는 혼자 중얼거리며 밭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넘게 가꿔온 이 땅은 정분에게 단순한 농토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리며 자식들을 키워낸 삶의 터전이었고 지금도 그 추억들이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분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밭에 나가 고추며 배추, 물을 살피는 일상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올해 고추 농사가 참 잘 됐네. 이웃들한테 나눠줘도 남을 만큼 많이 열렸어. 정부는 빨갛게 익은 고추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추 하나를 정성스럽게 따면서 정부는 이 고추들이 누구의 식탁에 오를지 생각했습니다. 김치가 될지 고추장이 될지 그 모든 과정이 정분에게는 소중한 의미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밭에서 일하는 정분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정분 씨, 그 나이에 왜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하지만 정부는 이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법이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분의 두 며느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미정은 47세로 도시의 은행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미정은 승용차에 몸을 맡기고 고향길을 달렸습니다. 이 시간 남짓한 거리였지만 도시의 빌딩 숲을 벗어나 논밭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미정이 주말에 찾아올 때마다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정의 눈빛에서 피로와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정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나 몸 잘 챙기고 아이들 잘 키워라. 미정은 시골에 오면 항상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더 자주 뵙고 싶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업무는 날로 까다로워졌고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찼습니다. 특히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사교육비가 급증했고 작은 아이도 중학교에 올라가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요. 미정은 속으로 자책하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되면 미정은 어김없이 도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미정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정분 역시 미정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도 참 고생이 많다. 정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작은 며느리 수지는 44세로 전업주부였습니다. 시골집에서 정분과 함께 생활하며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정분의 식사를 챙기고 밭일도 함께 도왔습니다. 때로는 정분이 고집을 부려 혼자 밭에 나가려 할 때면 수진이 뒤따라가서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추 많이 땄네요. 수진이 밭에서 돌아온 정분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정분의 손에는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웃들 나눠주고 싶어서 말이야. 내 손으로 키운 것들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참 뿌듯하다. 수지는 정분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소박한 기쁨이 자신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키우신 고추는 정말 맛있어요. 이웃분들도 항상 고마워하시잖아요. 수진의 이런 말에 정분은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은 정분과 함께 고추를 따고 배추를 심고 물을 뽑으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정분에게는 이런 작은 기쁨들이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밭에 나가 작물들의 자람을 살피고 이웃들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들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았고 가끔 깜빡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수진아, 내가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정분이 어느 날 수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분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진도 속으로는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정분이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분을 존경했습니다. 평생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정분의 삶 자체가 귀감이었습니다. 정분 씨는 정말 대단해. 그 나이에도 농사를 포기 않으시니까. 이웃들의 이런 말들이 정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 중 한 분인 정분은 자연스럽게 동네의 어른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죽을 거야. 정분은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 대한 애착이 깊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분은 혼자서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아들들이 도시로 나간 후에도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진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정분은 창밖의 밭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고추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분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갖고 온 이 땅, 이 삶에 대한 자부심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날도 정분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9월의 아침 공기는 선선했고 고추들이 마지막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고추를 따야겠다. 정분은 바구니를 들고 고추밭 사이를 걸었습니다. 수지는 아침 준비를 하다가 어머니가 일찍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시고 가시지. 하지만 정분은 이미 밭에 계셨고 수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수지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밭에 도착한 수지는 정분이 고추를 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동작이 느렸고 중간중간 멈춰서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 수진아. 나 좀 어지러운 것 같다. 정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얼굴도 창백해 보였고 손에 든 고추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즉시 정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괜찮다, 괜찮아. 이것만 맞았다면. 정분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고추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정분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급하게 정분을 부축했지만 정분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밭에서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으세요.
전화를 받은 상황실 직원이 침착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정분의 맥박을 확인하며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정분을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수지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에 도착한 후 급히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미정은 회사에서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수진의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검사를 받고 계세요. 빨리 오세요. 미정은 즉시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응급실에 계셔서 당장 내려가야 합니다. 상사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고 미정은 서둘러 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의 거리가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정분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혈압이 불안정하고 심박수에도 이상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겠어요. 수진은 병실 앞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미정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수진이 정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분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수진아, 내가 왜 여기 있지? 하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잠깐 검사받으러 오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정이 병원에 도착한 것은 저녁 때였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탓에 숨이 가빠서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정이 병실로 뛰어들어가며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분은 미정을 보고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정아, 너 힘들게 왔구나. 얼마 후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가족분들이시죠?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미정과 수지는 긴장한 채로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치매 초기와 심장 질환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에서는 경미한 인지 기능 저하가 보이고 심장에서는 부정맥과 혈관 협착이 확인됩니다. 앞으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에 미정과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매라고 하셨나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진행을 늦추기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평소에 깜빡하시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 그게 치매 때문이었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병실로 돌아온 미정과 수지는 말없이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정분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두 며느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지는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치료비며 간병비며 그 돈 다 어디서 될 건데요? 미정의 목소리에 현실적인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로도 빠듯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때부터 작은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그래도 어머니인데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미정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우리 형편으로는 무리입니다. 라고 맞섰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벌어진 이 대화는 작지만 깊은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며느리 모두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각자가 처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작은 말다툼이 앞으로 벌어질 더 큰 갈등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분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미정이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죽을 끓이고 있었고 정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언니, 그게 뭐예요? 수진이 미정의 손에 든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미정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보험 증서와 각종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더군요. 수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분도 고개를 돌려 두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보험이라니 무슨 보험 말이야? 정분이 기억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오래전에 가입해 주신 것 같아요. 생명보험이에요. 미정이 보험 증서를 펼쳐 보이자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보험이 있었다니 몰랐네요. 보험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분도 기억이 희미했지만 남편이 살아계실 때 만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익자가 원래는 시아버지였는데 돌아가신 후에는 가족들로 변경되어 있네요. 미정이 보험 증서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럼 이 보험금은 어머니 치료비로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미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수진 씨, 이 보험은 사망보험이에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지급되는 거예요. 미정의 말에 병실 안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수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럼 지금은 쓸 수 없다는 얘기네요. 정부는 두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들어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복잡한 이야기는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보험금이 뭔가? 내가 아프니까 돈을 주는 건가? 미정이 정분께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머릿속에서 얽히고 설켰습니다. 수지는 미정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언니, 혹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수진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수진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도 알잖아요.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아이들 교육비며 대출금 이자며. 그런데 어머니 치료비까지 감당하기는.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정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보험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굳이 어머니께서 오래 고생하시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미정이 한 말이 정말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분도 두 며느리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비록 대화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심각해? 미정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미정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어머니가 고생하시게 할 필요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수진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미정이 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수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보험금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정부는 두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다투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라. 내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하는구나. 정분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가족의 화목을 위해 살아온 정분에게 이런 상황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수지는 정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미정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병원비며 간병비며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 언니는 어머니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수진이 치를 떨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말이 잘못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잖아요. 병실 밖에서는 간병사와 다른 환자 가족들이 두 며느리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며느리들이 뭔가 큰 문제로 다투고 있네. 사람들의 시선이 병실로 집중되었습니다. 미정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어머니께서 들으시잖아요. 하지만 수지는 이미 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두 며느리의 다툼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건강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 때문에 얘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정분의 마음은 무거웠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결국 수진이 먼저 병실을 나갔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와 더 이상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모시는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말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혼자 남아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정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미정도 자신의 말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오간 후였습니다. 정분이 퇴원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요양 중인 정분을 돌보기 위해 수지는 밤낮 없이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상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끔 수진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진이 정분에게 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정분은 멍하니 약을 바라보다가 이게 뭐야? 왜 이걸 먹어야 하지? 수진은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몸에 좋은 약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장남 정수가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우리끼리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해야겠어. 정수의 제안에 차남 정우도 동의했습니다. 형 말이 맞아. 이대로 가다가는 수진이가 쓰러질 것 같아. 토요일 오후 정분의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장남 정수와 큰며느리 미정, 차남 정우와 작은 며느리 수진, 그리고 고모와 큰고모까지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방에서 쉬고 계셨고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보니까 혼자 두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분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큰 고모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집에서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수지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사신 이 집을 떠나시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더 잘 돌볼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수진 씨 혼자서는 무리가 아닐까요? 미정의 말에 정우도 동조했습니다. 미정 씨 말이 맞아. 수진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 수진은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를 낯선 곳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돌보느라 지쳐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고모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모시는 건 어떨까?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말이야.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도시에 살면서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어서 어려워요. 정수도 미정의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편으로는 어머니를 모시기 어려워. 아파트도 좁고 아이들 공부에도 방해가 될 것 같고. 이 말에 수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저만 어머니를 모시라는 말씀인가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정우가 나섰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우리가 어머니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을 찾자는 거야. 하지만 수진은 이미 감정이 폭발할 뻔한 상태였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요양병원인가요? 어머니가 평생 가꾸신 이 땅을 떠나시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시에선 월세 내며 두 아이 학원비까지 감당합니다. 어머니 병원비까지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미정의 솔직한 고백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미정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모두들 알 수 있었습니다. 큰 고모가 미정을 위로했습니다. 미정이 말도 일리가 있어. 도시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수지는 이를 악물며 반박했습니다. 저는 직업도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머니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시잖아요. 미정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에 참고 살아온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정수와 정호도 각각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형으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지만 솔직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라고 했고, 정호는 우리도 애들 교육비며 대출금 때문에 빠듯해 라고 토로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친척들도 편을 갈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요양병원이 맞아 라고 했고, 큰 고모는 그래도 가족이 모셔야지 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가족회의는 점점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져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형제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정수는 정호야, 너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 라고 말했고, 정호는 형은 장남이라고 더 많은 재산을 받을 것 아니야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들도 드러났습니다. 형은 대학 갈 때 어머니한테 등록금 받았으면서 너는 결혼할 때 집 마련해 주셨잖아. 형제들의 오래된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진과 미정의 갈등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진은 언니는 주말에만 오시면서 어머니 상태도 제대로 모르시잖아요. 미정은 그럼 수진 씨처럼 남편 벌이에만 의존하면서 살 수 있나요?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정분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싸우고 있니? 정분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순간 조용해졌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정분은 내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는구나.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모두 죄책감에 빠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찾지 못한 채였습니다. 결국 가족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각자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오히려 갈등만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정분을 둘러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가족회의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정분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수진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수진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정분을 돌보고 있었지만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수진이 정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분은 수진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며 당신은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은 매번 이런 순간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분이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수진은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급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위급하세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미정은 회사에서 급히 나와 병원으로 향했고 정수와 정호도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우며 정분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치매도 중기로 진행되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틀 후 정부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더욱 약해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간병을 하며 정분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미정이 갑자기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가족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할 것들이 있어서 변호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수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언니,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 왜 변호사를 데려오셨어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며 유언장 관련해서 확인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분 씨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과 농지 일체는 장남인 정수 씨 부부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언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이런 유언장을 작성하셨나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이런 유언장이 있는지 몰랐는데. 하지만 미정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이 유언장은 2년 전 미정 씨의 입회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정분 씨가 직접 서명하셨고 미정 씨가 증인으로 서명하셨네요. 이 말에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미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를 설득해서 이런 유언장을 만든 거예요? 미정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먼저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셔서 2년 전이면 어머니가 아직 정신이 멀쩡하셨을 때잖아요. 그때 언니가 뭔 말씀을 하셨길래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우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해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장남이 집을 물려받는 게 전통이라고 하시면서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증인 역할만 한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우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형수,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머니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 상태를 생각하면 갑자기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 하실 리가 없잖아요. 미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정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가족들이 다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다고. 수지는 이 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언니가 어머니를 부추긴 거네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미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수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도 모자라 재산까지 노리신 거예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이런 짓을 하시다니. 정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정아, 내가 왜 이런 일을 혼자 진행한 거야? 나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어? 미정은 남편에게도 이런 일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당신도 어머니 유산에 관심이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유언장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정분 씨가 정신이 명료하실 때 자필로 작성하셨고 적법한 증인도 있습니다. 이 말에 수지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함께 살면서 이 집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유언장이 나오다니. 수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분을 돌보며 이 집을 지켜온 자신의 노력이 모두 헛된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수진 씨,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을 생각하면. 하지만 수진은 미정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에 유언장을 들고 나오세요? 정우가 형을 비난했습니다. 형수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몰랐어? 어머니를 이용해서 재산을 챙기려 했다는 얘기잖아. 정수는 당황하며 나는 정말 몰랐어. 미정이가 혼자 한 일이야. 가족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지는 이제 언니를 어떻게 믿어요? 어머니가 아픈 틈을 타서 이런 음모를 꾸미시다니. 미정도 저도 우리 가족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 왜 저만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라며 울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정분이 가족들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간병사가 알려주자 가족들은 모두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힘겹게 눈을 뜨며 얘들아, 또 싸우고 있니? 수지는 정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유언장을 작성하신 거예요? 정부는 기억이 희미했지만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유언장? 그런 게 있었나? 미정이가 뭔 말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 상황에서 가족들은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배신으로 인해 가족 간의 불신은 절정에 달했고 정분을 둘러싼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언장 파동 이후 며칠간 가족들은 서로 말도 제대로 섞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미정에게 화를 내며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그런 일을 했어? 라고 따졌고 미정은 당신도 어머니 재산에 관심 있다는 걸 들키기 싫었다니까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수지는 정분을 돌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며 이 집을 지켜온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언니 말씀을 듣고 유언장을 쓰신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부는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정분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또렷할 때와 혼미할 때가 반복되었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의사는 환자분의 상태를 보면 언제까지 버티실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정분이 갑자기 의식을 또렷하게 차리며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수진은 놀라며 정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갑자기 괜찮아지셨어요? 정분의 눈빛이 예전처럼 맑아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정이도 불러와라. 할 말이 있다. 정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급히 미정에게 연락했고 미정은 서둘러 병원으로 왔습니다. 정수와 정호도 함께 병실에 모였습니다. 정부는 힘들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내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걸 안다. 내가 정신이 흐릿해도 다 들려. 가족들은 모두 조용히 정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분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정아, 이리 와봐. 정분이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며 정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억지로 서류 쓰라 해서 그리 한 게 아니다. 이 말에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수진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유원장 말이야. 미정이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쓰고 싶다고 했어. 정분의 고백에 미정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미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랑 함께 고생한 건 내 남편이라 그 마음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다. 장남이 집을 물려받는 게 우리 집안 전통이기도 하고. 정분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미정아, 너는 왜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있었니? 정분이 미정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유언장 쓰자고 했는데 너는 왜 가족들한테 말하지 않았어? 미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장 말씀을 하시면서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수진이가 상처받을까봐, 가족들이 다툴까봐. 그래서 제가 혼자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미정의 고백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정아, 고생 많았구나. 내가 혼자 나쁜 사람 되어가며 그 일을 감당했구나. 정부는 이제야 미정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미정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정분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울면서 정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유언장 때문에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넌 내 곁을 지켜줬지. 내가 아플 때, 외로울 때 늘 곁에 있어줬어.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마음 어머니가 다 안다. 하지만 집은 정수가 물려받게 되잖아요. 수진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미소를 지으며 집은 집이고 마음은 마음이야.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 그 마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정부는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두 며느리 다 고맙다. 미정아, 너는 바쁜 중에도 나를 생각해 주었고, 수진아, 너는 내 곁을 지켜주었어. 정분의 진심 어린 말에 두 며느리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정분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가족들이 놀라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정분을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정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가까이 와봐. 가족들이 침대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서로 미워하지 마라. 내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면 어머니가 죽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미정이 정분의 손을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부는 미소를 지으며 미정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가족을 생각하는 내 마음, 어머니가 다 알고 있다. 수진도 정분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언니를 미워했어요. 죄송해요. 정부는 수진아, 너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잖니. 이제 서로 이해하고 화해해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미정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는 왜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을까? 고맙다고. 이 말에 미정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정에게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움을 표현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신 것 정말 감사했어요. 미정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분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정부는 두 며느리의 손을 모아 잡으며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약속해라. 서로 돌보며 살겠다고. 내가 못다한 사랑, 너희가 서로에게 베풀어라. 두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분이 마지막 당부를 남긴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정분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지만 가끔 또렷해질 때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새벽 정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이 정분의 손을 잡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부름에도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정분의 파란만장한 생이 막을 내린 것입니다. 장례식장에는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분이 평생 베푼 선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어려운 사람 있으면 늘 도와주셨지. 조문객들의 말에 가족들은 새삼 정분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미정이 다시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언니,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또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변화가 보통 사람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듯 정수와 정호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정분 씨께서 마지막 순간에 추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이 증인이 되어 작성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또 다른 유언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정분 씨는 마지막 순간 상속권을 두 며느리와 자식들에게 고르게 나누겠다는 추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그런 유언을?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집과 농지는 장남이 물려받되 그 대신 다른 재산들과 보험금은 가족 모두가 나누어 갖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수진 씨에게는 농지의 일부를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이 말을 들은 수지는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정부는 마지막까지도 가족 모두를 배려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수진이 평생 가꾸어온 농지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정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정은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미정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는데. 미정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에만 매몰되어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수도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정아, 우리가 너무 현실에만 매달렸나 봐.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정수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어려운 결정을 감당하게 놔둔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수지는 울고 있는 미정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요. 어머니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수진의 따뜻한 위로에 미정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정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사죄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언니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우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도 어머니 생각보다는 재산만 생각했던 것 같아.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생각해 주셨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조문객들도 이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정분 씨가 키운 가족답게 서로를 용서하는구나.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있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가족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은 정분의 생전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새벽마다 밭에 나가 농사일을 하던 모습, 이웃들과 농작물을 나누어 먹던 모습, 가족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은 영정 앞에서 정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진짜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번도 못했네요.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미정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수진도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여겨주셔서 고마웠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언니와 나누며 살겠어요. 수진의 다짐에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분이 평생 살던 집은 이제 텅 빈 것 같았지만 곳곳에 정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의 된장 항아리, 마루의 바느질 도구들, 방 안의 사진들이 모두 정분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미정은 정분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 곳곳에는 며느리들에 대한 고마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바쁜 중에도 와줘서 고맙다. 수진이가 곁에 있어줘서 외롭지 않다. 이런 글들을 보며 미정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네요. 수진이 일기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서로 미워할 때도 어머니는 우리 둘 다 걱정하고 계셨구나.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며느리는 정분이 생전에 좋아하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앞으로 우리 어떻게 지내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어머니 마음만큼은 지켜드리자. 서로 돌보며 살자.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마음만큼은 지켜드리자. 수진도 이 말에 동의하며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진정으로 화해했습니다. 정분이 그렇게 바라던 가족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장례를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분이 없는 집은 처음에는 너무 적막했지만 점차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살며
정분이 가꾸던 농지를 돌보고 있었고 미정은 매주 주말마다 내려와 수진을 도왔습니다. 언니, 이 고추 좀 보세요. 어머니가 심으신 건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 수진이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며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은 고추를 보며 정분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이 고추로 김치 담그면 맛있겠어요. 두 며느리는 이제 함께 정분의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미정도 수진의 가르침을 받으며 점점 농사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언니, 배추 심는 거 이제 제법 잘하시네요. 수진의 칭찬에 미정은 뿌듯해했습니다. 수진 씨가 가르쳐줘서 그래요. 어머니가 평생 하신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미정은 흙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도시에서만 살던 미정에게 농사일은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정분과의 추억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정이 두 아이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텃밭 구경 와봐. 미정이 아이들에게 말하자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고추며 배추를 구경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 모든 걸 키우셨어요? 그래, 할머니가 평생 이 땅을 가꾸셨어.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야. 미정은 아이들에게 정분의 삶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도시에서만 자란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에게 고추 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심히 따야 해. 할머니가 하신 것처럼 정성스럽게. 아이들은 수진의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고추를 땄습니다. 작은 어머니, 이거 할머니가 정말 키우신 거예요? 작은 아이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너희들 생각하며 키우신 거야. 할머니는 항상 가족들 건강하게 먹이는 걸 제일 좋아하셨거든. 수진의 설명에 아이들은 고추를 더욱 소중히 다뤘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정분의 방에 모였습니다. 정수와 정우도 가족들과 함께 내려온 것입니다. 어머니 제사 준비를 해야겠어. 정수가 말하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분의 첫 번째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준비하자. 수진이 제안했고 미정도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던 나물 반찬 만들어 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협력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은 정분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온 가족 음식 해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랐어. 정우가 후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받기만 했지 어머니 수고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정수도 동조했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정분이 자주 쓰던 그릇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그릇들 하나하나에 어머니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가 이 그릇으로 우리 밥 해주시던 게 엊그제 같은데 라고 답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 가족들은 각자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 제가 너무 욕심만 부렸어요. 이제는 어머니 마음을 이어받아 가족을 위해 살겠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진도 정분의 영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니와 화해했어요. 이제 우리 서로 돌보며 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수진의 다짐에는 정분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낸 후 가족들은 함께 정분의 농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이 고추밭을 보면서 말이죠. 수진이 고추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석양에 물들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요. 이제라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미정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정은 이제 진정으로 이 땅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정분의 삶과 사랑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두 며느리는 정분이 좋아하던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서로 돌보며 살아요. 수진이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도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그래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보여주신 사랑처럼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수진의 말에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맞아요. 돈은 사라져도 가족의 마음은 남는다고 하셨죠. 그 후로 미정과 수진은 매주 함께 농지를 가꾸었습니다. 미정은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 중에도 시간을 내어 정분의 땅을 돌봤고 수진은 그런 미정을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고추며 배추, 무가 풍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수진이 수확한 농작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면 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미정이 답했습니다. 수확한 농작물은 예전 정분이 하던 것처럼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정분 씨 며느리들이 어머니 정신을 이어받았구나. 이웃들의 칭찬에 두 며느리는 뿌듯했습니다. 정분의 나눔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이제 정말 자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수진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정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돈은 사라져도 가족의 마음은 남는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그 마음을 이어가겠어요. 그날 밤 정분의 집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분이 평생 바라던 가족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정분의 마지막 가르침이 드디어 꽃을 피운 것입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